이야기를 꺼낸다 싶더니 당연히 저는 그 돈 못 빌려준다고 했죠. 신우가 당장 취직을 할 것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갚겠냐고. 우리한테 1,500만 원 큰 돈이라고요. 화끈하게 질긴 사람이 내야지 그걸 왜 우리가 내냐고 단칼에 꿈 깨라고 말했죠. 우리 부부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무조건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모아두는 적금이 하나 있는데 그걸 깨서주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남편에게 제대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뭘 깬다고? 너를 깨줄까? 당신 그 돈 신우한테 주면 나랑은 정말 끝이야.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 이래서 형제자매 없이 자란 애들은 모르는 거야. 형제간의 끈끈한 정을. 너무 매몰차다. 그래, 나 오늘부터 내 신조가 매몰차게 살자로 해놓을 거다. 매몰찬 거랑 우리 통장에 구멍이 뚫리는 건 다른 거지. 신우가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돈 벌 계획도 없잖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이에 돈돈거리고 싶냐? 내 핏줄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찬물 더운 물 가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버는 돈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본인 돈으로 짬짬이 모은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쓸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말뿐이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통장을 깨서 신우에게 1,500만 원을 건넸더라고요. 그때 저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내 편을 들어줄 생각이 없구나. 내가 평생 이 꼴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때 이혼을 처음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남편이랑은 이혼을 할 용기가 없어서 마지못해 사는 것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신우 이기집애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온 이후에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을 시작하더라고요. 시모는 시모대로 스트레스를 주지 신우는 신우대로 정신줄을 놔버렸지. 하루하루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저도 멘탈이 탈탈 털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시간이 흘러 어린이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시모가 대뜸 남편에게 손을 내밀면서 카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조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본인이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정신이 없고 멘탈이 간당간당했어도 신용카드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더니 어머님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죠. 신용카드는 절대 막아야 했으니까요. 제가 다가오자 어머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계시길래 곧장 여쭤봤어요. 어머님, 시조카들 아직 어린데 선물을 어떤 걸 사주시려고 남편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가 없어서 아직 모르지? 요즘 장난감이 무슨 한 푼 두 푼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아? 기본 10만 원은 물론이고 좀 괜찮은 것들은 20만 원, 30만 원도 한다. 그렇게 비싼 물건 사줘봐야 아직 어려서 얼마 가지고 놀지도 못할 텐데 그냥 적당한 거 사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버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조카들한테 이 정도도 못해? 지 아빠랑 떨어져서 살고 처음 만나는 어린이날인데 내가 삼촌이 되어서 큰 거 하나 해줘야지. 듣자마자 크게 한번 뒤집으려다가 일단 어머님도 계시니 잠자코 있었죠.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렇게 버럭하는 게 신우도 이혼을 했고 화끈하게 지낸 엄마를 만난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어차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저도 이래저래 돈을 벌고 있기도 하니까 저도 시조카들에게 선물 하나 사줘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신용카드 드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시모에게 카드를 헷갈려서 준 건지 뭔지 제가 착한 마음을 품어서 하늘이 도우셨나 봐요.
그날 갑자기 저희 생활비 카드 결제 승인 문자가 도착을 하더라고요. 순간 결제된 곳이 화장품 매장인 걸 보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나 도난 신고를 해야 하나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님이 긁은 것 같으니 손주들 선물 산다고 들고 가서는 화장품을 샀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상해서 거기에 찍힌 매장으로 직접 가봤죠. 도착해서 매장을 찾는데 주차장 입구에 시모가 웬 젊은 여자랑 같이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쇼핑백 중엔 승인 문자가 왔던 화장품 브랜드도 있었고요.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모한테 혹시 우리 생활비 카드 줬냐고 했더니 아니? 하더라고요. 카드 한번 잘 확인해봐라 했더니 한참 뒤에 카드를 잘못 줬다고 엄마한테 조카 선물 사주라고 카드 줬었잖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이상하게 찝찝한 겁니다. 조카들 장난감이 아니라 화장품을 사서 간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시모 옆에 난생 처음 여자도 하나 붙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화장품 가게 직원인가 보다 했는데 직원이 왜 주차장까지 같이 나가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는 오늘 자기는 시댁에서 밥을 먹고 갈 테니까 혼자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남편이 시댁에 갈 때는 저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라도 봤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시댁에 가는 일은 남편은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신호까지 와 있으니 더 그러나 싶어 저도 남편이 부르기 전까진 시댁에 가지 않았죠. 근데 그날은 남편이 그런 전화를 받고서도 시댁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찝찝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고 촉이 자꾸 제 뇌를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저도 모르게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더라고요.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용카드 승인 문자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취소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순간 저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게 보였고 그 옆에는 익숙한 사람이 한 명 같이 서서 오더군요.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아까 전엔 시어머님 옆에 붙어 있더니 이번엔 제 남편 옆에 붙어서 걸어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차 안에 앉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댁 아파트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는 확실히 알겠더군요. 둘이서 손 꼭 잡고 들어가는데 무슨 상황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그렇게 따라 올라갔고 곧장 시댁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끌시끌한 소리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한 건지 누가 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시조카들 돌아다니는 소리에 신우랑 남편, 시모의 웃고 떠드는 소리까지.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질적으로 다가왔어요. 거실상에 거하게 한상 차림이 놓여 있는데 저를 빼고 지들끼리 파티라도 여는 모양이더라고요. 횟감에 소주에 먹을 게 잔뜩 있는 사이에 시모가 앉아 있었는데 옆에 그 여자를 앉혀놓고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관에서 들어가며 그랬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는 누구고?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남편의 시모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시모 옆에 앉은 여자는 눈 하나 까딱을 안 하더라고요. 다들 놀래서 숨도 못 쉬고 가슴이 철렁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여자만 눈 멀뚱멀뚱하게 뜨고 저를 보더라고요. 순간 태어난 모습에 그냥 시모가 아는 여자가 놀러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저 빼고 단란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그냥 아는 여자가 껴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부부 사이로 보였고요. 심지어 제가 봐도요, 저보다 더 마누라 같더라고요. 그때까진 그냥 느낌뿐이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물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너 누구냐고. 누군데 지금 여기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낑겨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앞을 남편이 막아서면서 저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손님한테 뭐 하는 거야? 그냥 집에서 밥 먹으라니까. 여긴 왜 왔어? 그게 도대체 마누라한테 할 말인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즐겁게 밥 먹을 동안 제 생각 한 번 안 났다는 게 배신감으로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너는 손님하고 손잡고 들어오더라. 나랑은 안 잡잖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순간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느낀 건지 뭔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갑자기 시모가 낮에 샀던 그 화장품 쇼핑백을 챙기더라고요. 시모가 그 여자한테 사준 게 맞는 건지 그 와중에도 그걸 바리바리 챙겨서 슬그머니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라도 챙겨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제가 그냥 도망가게 두면 사람이 아니죠. 순간 일어나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확 잡아챘습니다. 일단 스톱. 어딜 도망가려고? 너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지? 가족들한테 대놓고 인사할 거면 나부터 찾아왔어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아니라고, 바람난 거 아니라니까 손 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라는 건지 누가 봐도 불륜녀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는데 지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제가 믿어나 주겠습니까? 남편이랑 시모 둘 다 당황해서 저한테 일단 손 놓고 이야기하라는데 누구 좋으라고 지들 말을 들어준답니까? 저는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있는 힘껏 이리저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도 평소에 운동이라는 걸 전혀 안 하는 건지 뭔지 종이 인형 마냥 제가 휘두르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다가 다리가 꼬이면서 횟감이 놓여있던 상으로 철푸덕 자빠졌습니다. 상 위에 있던 횟감에 초장이며 간장이며 할 것 없이 그 여자가 입은 하얀색 블라우스에 얼룩덜룩 묻었더라고요. 시모는 저한테 예의 없게 뭐하는 짓이냐며 그러니깐 진작에 갈라서라고 내가 몇 번이란 말했지 않니. 그만 진정하고 다 알았으니 그만 갈라서라. 이 상황에 진정하란 소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시길래 저도 손가락에 낀 머리카락 털면서 조곤조곤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들한테 대놓고 바람 피우라고 자리를 마련이라도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님, 노망 났어요? 치매예요? 아들이 장가간 것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떡하니 시댁에서 바람 피울 자리를 만들어줘요. 딸만 바람 폈다는 게 아쉬워서 아들도 바람 피우게 도와주시게요.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해보셔야겠네.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망? 남편이 뻔뻔하게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 머리통을 빡소리 나게 한 데 갈겼습니다. 남편은 얻어맞아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시모는 개거품을 물면서 지금 귀한 우리 아들한테 손 찍어만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귀한 아들 타령하는 시모를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단전에서부터 호흡을 끌어올려 시모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내질렀습니다. 귀하긴 뭐가 귀해? 지금 뻔뻔하게 온 가족의 불륜행위에 동참해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 그래, 집안 내력 무시 못하지. 그러니까 신우도 바람펴서 이혼당하고 쫓겨난 거 아냐? 니네 아주 내가 제대로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을 들어서 그 상황을 전부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뒀습니다.
진짜 웃긴 상황은 말입니다. 지들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이혼하자는 막말을 뱉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작태를 참을 수 없어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정을 모두 설명했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말 성심성의껏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온 가족이 불륜을 옹호해주는 것은 처음 봤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접수했고 우리 집이며 뭐며 재산 분할까지 반반으로 신청 다 하고 거기서 만족할 수 없는 저는 위자료 청구에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것들은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당당하게 위자료를 전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에 걸친 조정기간 끝에 이혼 도장을 찍었고 저는 당장 오갈 곳이 없었기에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친정 부모님께서는 할 말이 많아 보이셨지만 딸 마음 고생했을 게 안쓰럽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제 일을 자리잡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 발품을 팔아간 덕분에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나서 어느 정도 고정 작업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랑은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소름 돋게 어느 날 우리 친정집으로 누가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하고 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과 시모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서나 상상했던 것처럼 둘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잘못했었던 것 같다면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진짜 노망이라도 났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년이 사기꾼이었어. 알고 보니 내연녀랑 이혼 후에 동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모가 저한테 했던 것 그대로 내연녀의 살림살이에 참견을 해댄 겁니다. 우리 아들을 하늘같이 생각해라. 우리 아들 귀하게 모셔라면서 틈만 나면 시댁으로 불러서 잔소리를 해댔던 거죠. 내연녀도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한테 돈도 펑펑 쓰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니깐 부자인 줄 알고 참고 버텼는데 쥐뿔도 없는 놈이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시집살이까지 견디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이며 시모 비상금이며 폐물이며 돈이 되는 건 다 들고 튀어버린 겁니다. 어쩐지 그날 제가 뒤집었을 때도 그 난리통에도 쇼핑백부터 쥐고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확실한 여자죠.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네요. 거기다가 그 여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여자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범죄 추적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네요. 이미 다른 나라로 튀었을지 뭔지 찾을 수가 없다며 저에게 울고불고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사기꾼에게 당한 것 같다. 우리 이제 알고지가 됐어. 우리가 다 잘못했다. 어이가 없어서 그쪽 애들이 알고지 된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빌고 그러세요. 가세요. 예,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지 않니? 우리 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누구랑 정붙이고 살겠니? 그래도 너만큼 우리 아들에게 헌신을 다했던 여자가 없었다. 내가 사과를 할 테니 다시 한번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보면 안 되겠니? 내가 이 나이 먹고 무릎 꿇고 빌고 있잖아. 순간 미친 사람들 다 보겠네 하는데 촥 하는 소리와 함께 시모와 남편에게 물세례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뒤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바가지 한가득 물을 퍼서 그들에게 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미친 사람들을 봤나? 어디 이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고 뭐가 어쩌고 어째? 구간이 명관? 평소에 고상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희 어머니께서 시모와 남편을 향해 험한 소리를 뱉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당장 꺼지라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전 남편이 울고불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장모님, 장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휴대폰을 막 누르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누가 네 장인이고 장모야? 경찰에 끌려가고 싶은 거 아니면 당장 우리 집 앞에서 꺼지란 말이야. 지금 뻔뻔하게 누구한테 얼굴을 들이밀고 이딴 소리를 짓거려? 당장 안 나가? 물에 쫄딱 젖어서는 바싹 엎드린 두 사람에게 경찰을 부르는 것처럼 휴대폰을 눌렀더니 황급히 사라지더라고요. 찌질하기는 정말 세계 1등 저리 가라 싶은 광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안하다며 두어 번 더 찾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경찰을 불러 쫓아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서에 잡혀간 날 경찰 측에서 전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신고를 당하면 그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겁을 주었대요. 그래서인지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뭐 실물로만 나타나지 않았지 문자나 전화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빌긴 했는데 지금은 연락처도 싹 차단해놔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 잊고 다 털고 잘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 제 창창한 인생 저를 위해 신명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뭐 별겁니까? 그냥 옵션입니다. 남자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제대로 복수 한번 더 해보려고요.